진짜 요즘에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장난 아니긴 한 것 같아. 예. 아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또 양상 갔잖아. 만나서 명문정당이고 어쩌고 뭐 명문정당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이제 원래는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명문으로 또 바뀌었어요, 싹 이제. 이제 명문이 뭐 어쩌고 하면서 해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여기서 좀 내부적으로 좀 봉합을 하나 보다 했더니 명문 정당이라 명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전쟁이죠. 왜냐하면 오늘 보도도 됐지만 저는 그거를 좀 봐요. 왜냐하면 제가 공천을 받게 되면 상대할 사람이 진선미 의원인데 네. 이분이 이제 친문의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장관을 했잖아요. 그렇지. 여가부 장관을 네. 했는데 삼선에 장관한 사람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선에 안산에 전해철도 드러내고 여기도 드러내고 광주에 출마한 노형욱 그분이 국무조정실장하고 건교부 장관을 했거든요. 그분은 경선 탈락이에요. 아, 탈락. 이미 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고위직했던 일단 내각에 있었던 사람 제끼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노영민, 임종석 하지 말아라. 그렇지. 이렇게 되고 임종석 전화도 안 받아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 저는 그래서 그때 그냥 어쨌건 형식적으로 둘이 만나고 뭐 밥 먹고 했으니까 정리될 줄 알았는데 공관위원장이 나섰더라고. 저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명백 아저씨가 갑자기 뭐 이번 저분은 연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윤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뭐 물러나라는 취지로 얘기를 질문을 하고. 잘못한 거지. 윤 잡아요. 윤 정권 탄생에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지. 그렇지. 자기가 나가서 졌으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냐면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하다 정치인으로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그렇지. 책임은 뭐 여러 명이 질 수가 있잖아. 추미애도 될 수 있고 박범계도 될 수 있고 임종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정권을 만들어 준 거는 이재명이지. 그거 저 졌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 그때 당시에 문통이 어쨌건 여론 그 지지율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전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저분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얼레벌레해서 그냥 신문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엑스맨이야. 제가 근데 정성호 의원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하던데. 정성호 의원은 어쩔 수 없지. 그 잘못하면 자기도 못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문이 또 약간 어찌 보면은 그쪽을 자극한 건가? 아니 정성호도 나오지 말란 말이 역으로 그렇죠. 역으로 그렇지. 그쪽에서 친문에서는 야 정성호 4선이니까 나오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선 중진들이 또 용퇴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문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정성호란 말이에요. 그 말을 했다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천 앞에 장사 없어요. 근데 저는 친명, 친문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심정적으로 친문이 약간 좀 이제 좀 불쌍하기도 하고 각각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착각이거든, 착시거든요. 저는 친명과 친문은 초록이 동색이에요. 정말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친문이 얼마나 그 탄핵 이후에 촛불전국 약간 이제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할 때 얼마나 무도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국가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저는 친문이라고 봅니다. 친명, 친문 둘 다 정말 안 되는 사람들. 이 국가의 권력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도 제일 많이 실망했던 대통령이 바로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전직 대통령. 직전 대통령. 직전. 말이 막 헛나옵니다. 직전 대통령.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네, 제가 막 이래요 원래. 그래서 저는 임종석 이분이 이제 공천을 마치 이제 약간 피해자 희생자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지. 공천은 안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당연히 퇴장해야 되는 세력이고 그렇지만 기왕이면 공천 받아서 윤희숙이든 하여간 우리 당의 누구 후보하고 붙어서 떨어져서 다시는 이 정계에 발도 못 붙이게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링에 올라와서 KO. 그분은 한동훈 위원장이랑 붙고 싶다고 막 자꾸 그러더라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붙은다고. 뭐 자기 체급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 지금이 올리죠. 1990년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전대협 3개 의장으로 막 날아다닐 때 이름이 전대협이라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국민들이 이름이 전대협인 줄 알았다니까. 임종석 체포될 때 엄청 잘생겼거든. 이제 젊었을 때 잘생겼어요. 날아다녔어 그때 의장님 하고 지금 그 시절 아니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20년 전에 출마했던 데를 20년 만에 다시 출마할 생각을 합니까? 똑같은 데를. 그렇죠. 20년 만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여튼 이 싸움이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문도 별로고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민주당 내 구성으로 따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나가야 할 사람 좀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또 친문들 약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고민정 의원까지 나섰던데? 고민정 의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자기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막 고백을 했잖아.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한 거 그거 발표한 거 접니다. 조롱가 막. 그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그런다고 봐줄 개딸들이 아니거든. 근데 고민정원은 약간 잘 붙어 있는 것 같긴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요즘 분위기가 또 쎄한 것 같아. 제가 고민정 의원이라면 메타인지를 좀 발동을 해보면 나 여기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전부터 했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본인이 광진 을에 무슨 지역 기반에서 거긴 보수의 어머니 보수 땅이 어머니 원래. 자리잖아. 어머니 땅. 어머니가 고민정을 뭘 이렇게 좋아하겠어. 그냥 확 하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래도 최고위원도 하고 뭐 어떻게 했으니까 있겠지. 그리고 그때는 왜 자기도 반성한다고 막 그렇지, 그때 그렇지, 그랬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이재명 그때 구속영장 그 체포동의안 그때도 그치, 저 맞아. 아닙니다 하고 막 다 했잖아. 했는데도 결국은 개딸들은 DNA 검사를 매일 합니다. DNA 검사 되게 빡세게. 통과가 안 돼. 너무 DNA를 빡세게. 어떻게 바꿔 그를? 나 오늘 이 기사 너무 재밌던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제 이재명 임종석 전화도 안 받는다고. 안 봐도 받겠어? 전화도 안 받는데요.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 아 그런가?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노골적이지. 이제 내부적으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신 있나? 아니죠. 자기도 불안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저렇게 해서 만약 임종석이 되면 임종석 스스로는 뭐 내가 그 정도 체급이 됐냐, 뭐 나중에 당 대표 이런 얘기까지 뭐 다음에 총선 끝나고 이재명은 또 당 대표가 돼야 되는데 권력을 이렇게 무리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재작년 8월 28일에 당 대표가 됐는데 그럼 뭐 올해 8월이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또 해야 거의 돼. 뭐 민주당 영구집권 하려고 하는 거지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동은 사실 상식적으로 설마 하는 일들을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의 생존 본능이라는 거 그것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개항을에 출마한 것도 설마 그거 진짜 웃겼어 그런 사실. 일을. 근데 생존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셔놓고 그거를 뒤집는 거 차마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자신의 생존이니까 하시잖아요. 그거 진짜 셌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임종석 이것도 당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 미리 쳐내야지. 미리 자기 제거하지. 생존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체포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언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도 일단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저 북한 봐요 북한. 김정은이 뭐 했어요? 자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고모부도 어떻게 하고 자기 이복형도 어떻게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총선에서 일당이 되고 민주당이 설령 과반수가 되고 과반이 되고 근데 내 운명은 불투명해져. 이것보다는 참패하더라도 그렇지. 나는 살아. 그러면 후자를 당연히 아무 주저 없이 선택할 내가 수 생각을 없죠. 잘못했구나. 지금 승패보다 내 생존이 중요한 그래서 거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포획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선거 국면이나 정치 국면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뭐가 결정된다? 거소가 결정이 된다. 거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저는 아까 소위 말하는 친문들을 쫓아내는 방편으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발탁의 책임, 대선 패배 책임 이걸 자꾸 얘기 나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쨌건 1등이지 뭐 대선에 졌으니까. 그리고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얘기하셨잖아요. 네.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1호 공약이었지. 그렇죠.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모셔야 된다는 말을 했다니까. 본인이 저희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리고는 까먹은 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민정이 그랬잖아. 우리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DNA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그러는데 두 번째 저는 2등 누구 같은데 이재명 1등이라 치고. 대선 1등 공신?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보수의 어머니가 보수의 어머니 아니면 오늘 유죄 판결 받으신 뭐 이쪽이 자꾸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그때부터 떴다고 근데 지금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요. 지금 순서를 보면은 제가 보니까 여기 임종석은 한참 뒤야. 임종석은 거기 끼지도 못하는데 여기 주동자가 돼가지고. 임종석은요 기억나는 게 딱 하나예요. DMZ 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막 한 거 그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근데 난 그 너무 이상한 게 가만 보면은 지금 추미애는 그러니까 보수의 어머니는 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조국도 되는 것 같아.
아니 왜냐? 그러니까 임종석은 왜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기준이 없어. 여기 좀 알려줘 나 이거 어디를 킬러 모르겠어. 문항이라니까 민주당의 그 적격 심사는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거 진짜 이상해요. 이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참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는 제1야당이 네. 건강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저런 좌파여서는 안 됩니다. 저런 진보여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뭐 양심을 가진 진보 그리고 말 그대로 행동하는 진보가 있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제 마음도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고 이번에 또 장점이 있어요. 옛날에 가장 바람직했었던 그 여야 원내대표들의 관계가 김무성, 박지원이 때예요. 근데 친하고. 두 분이 서로 이제 대화와 타협이 되고 주고받는 것도 있고 결정적인 것들은 하지만 어떤 것들은 좀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회가 굴러갔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상식과 합리를 가진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 여당이 정말 훌륭해도 야당이 너무 엉망이면 그렇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상식과 합리가 왜 무너졌느냐? 왜 멀쩡하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저렇게 싸우고 그렇지, 그거 신기해, 그러느냐? 신기해. 제가 오늘 같은 오늘 시장 상인 제발 싸우지 말래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안 싸우겠다는 다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서 왜냐하면 막뭐 예 상대가 깡패짓하고 상대가 그러면 안 싸울 수가 없는 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정말 대화할 수 없는 분들은 이번에 국민들이 가려 주셔야 다음 국회가 생산적으로 할 수 있고 대화 타협의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저도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조국 추미애는 되고 임종석은 안 되고 또 송영길은 되는지 안 되는지 세모인 것 같고 지금 막 이게 자꾸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고 적격이에요, 송영길도. 적격? 그럼 당연하지. 우리 그 정도 모의고사 봤으면 알지. 저번에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는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게 마음 한켠에 그래도 설마는 생각이 적격이야. 마음 한켠에 자꾸 있어요. 저래도 적격일까? 비례 한 6번, 8번 받아. 그 정치검찰 해체당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저기 진짜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안 돼도 그 와이프라도 그렇지. 어. 그럴 수도 있지. 심파극 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 또 저기 지역구도 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거기도 살고 조국도 살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진짜 그 후보가 너무 많아야 되는데 비례 후보가 다 저기 제복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답을 써야 돼요. 하다가 말 그냥 내서 그냥 100점 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계속 계산을 해봤겠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 분명히 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지. 권역별이라 하더라도 병리평을 갔어야 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가 제일 좋아요. 그렇지. 저랑 한 10분만 얘기했어도.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 그거 계산이 안 알면서도 돼. 저기도 또 나중에 대통령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 송영길은 대통령 욕심 없어요? 좌국은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정청래는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렇지. 저번에 정청래 되게 표정 어, 좋았었는데 그때. 거의 약간. 운전석 탈라고 그랬잖아요. 자율주행하고 그렇지. 있는 거. 자율주행하는 중에 운전석 타기 다 직전이었을 얘기했잖아 때. 제가. 호시 이게 약간 저 탐탐. 암호 같죠. 저희 여기 방송에서 맨날 했던 얘기. 맨날 하던 얘기라 죄송합니다. 설명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경우는 어쨌건 민주당 쪽에서 총선 득표율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그쪽 모르나? 어떻게든 입성만 시키면 어. 그쪽 입장에서는 한 2인분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당선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돌리는 데를 보세요. 저희 동네도 돈다니까요. 더 센 사람으로 자 진선미잖아요. 전현희도 돌리고 동작에는 추미애도 돌리고 그렇지.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다 해요. 추미애 용산도 돌리고. 될 만한 데다 넣겠다는 거야. 해서 어떻게든 어디든 되는 대로 넣겠다. 되게 해서 들여오고. 뭐 욕을 좀 먹어도. 뭐 욕 먹어도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용산에 나갔다 추미애가 그렇다고 해서 용산 나갔다고 해서 다른 데서 뭐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저는 참.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위성정당, 네.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대표 정당이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도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네. 오히려 이쪽에서 이제 그 아예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어제 제가 어제 그 운동권 청산 원탁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주대환 의장 있죠. 예, 주대환 압니다. 의장님하고 김준용 공정노조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이제 함은경 이분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네. 하는 그 회의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 김준용 그 총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쪽에 그분 표현으로 하면 잡땡들을 잡땡. 대적하려면 이쪽에도 그런 정도의 전투력이 있는 그런 선수들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비례대표 여기에는 그런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진짜 싸움꾼도 좀 들어가고 아주 선명한 이런 네. 해서 그런 스펙트럼을 넓히는 국민의힘은 약간 그런 좀 부담을 덜고 그런 지난번 것도 괜찮지 않을까. 비례 공천이 굉장히 실패했었죠. 그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한선교의 난. 이제 거기서부터 꼬여가지고 그렇지. 공병호 한선교 두 분이 막 하다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나다 이렇게 됐는데 그 말씀은 21대 국회 내내 나온 얘기예요. 저희 당이 19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비례에서. 여성 10분, 남성 9분인데 네. 거기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신 분이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예, 물론 몇 분이 이제 내각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상당히 뼈아프다. 그래서 의석수가 적으면 화력이라도 세서 그 물리적인 어떤 열세를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석수보다도 못한 화력.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가 대충 110석인데 100석도 안 되는 화력으로 여기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맞아요. 야, 하여튼 참 요즘에 재밌어요. 요즘 보면은 민주당 지금 저 과정도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총선 치를까 생각 드는데 또 여론조사 보면 또 저쪽이 또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형님들 말씀처럼 이번에는 국민들이 좀 많이 좀 변화시켜주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드네요. 제가 단언하는데요. 후보들이 결정되는 순간 승부가 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제 우리 동네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또는 굉장히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뭐 지지정당 어디다 뭐다 이렇게 응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후보가 딱 결정돼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자 여기는 누구 자 구로 갑에 뭐 이인영 여기는 호준석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치업. 그림이 되면 전혀 달라져요. 저는 또 그림이 그렇게 봐요. 달라지지. 왜냐하면 이쪽은 침대 축구 선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티키타카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인재 영입식 계속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영입된 인재 수가 2배예요, 2배. 국민의힘이 2배, 숫자가 2배이고 확실히 더 낫더라고. 제가 볼 때는 진로 치면은 2배가 훨씬 넘어요. 이쪽은 진로 정말 젊고 참신하고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이쪽은 그냥 뻔한 그냥 반윤 익히 뭐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긴 재활용도예요. 그렇지. 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포장가리 했던 한번. 사람을 다시 영입인재라고서 막 꼬따가지고 포장가리. 그러던데? 그러니까 포장가리라고 저는 그게 하죠, 이제 일명. 단면이라 생각되는데 많은 좋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합류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험지에 나가겠다고 자원해서 나서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이 기세를 보면 저는 그 용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이기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PK 중진들도 좀 험지 가고 서로 동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저게 쉽게 되네. 안 될 줄 알았거든. 내가 어딜 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4년 전이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4년 전에 막 도망 다녔어요.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가 그리고 막 안 만나고 막 무소속 나가고 결국 그렇게 됐잖아.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해서 쫙 또 배치가 좀 되고 이제 이게 좀 뭐가 일사불란하게 이쪽에서 말 그대로 형님 말씀대로 희생과 헌신 같은 것들 좀 보이고 그게 수도권까지 오면 또 얘기가 더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뭐 많잖아요. 그 뭐 지금 당 로고 바꾼 것도 이재명색으로 바꿨고 뭐 이재명의 사당하게 많은데 여기 대선 백서 있잖아요. 이번 대선 졌잖아 저기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졌잖아. 근데 저 대선 백서에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거를 아까 와 나 이거 보고 내가 맛이 가가지고 제가 아까 저거 MBC를 나가서 저걸 질문을 했어요. 앵커가 그랬더니 이제 서영주 부대변이 나와서 그분이 이제 경선도 못 나오고 컷탈락 됐고 기분이 나쁜 가운데서도 컷탈락 됐어? 컷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민주당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저게 백서를 만들다가 백서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니까 뭐 다른 걸로 발간을 했대요. 그러니까 미완성이라는 거야.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미완성이 하필 이재명 부만 빠진 대선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백서는 아닌 거야. 그건 알아.
그러니까 이름은 백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쉴드를 쳐? 그걸 저거를?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어.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놔뒀어요. 시간도 없어가지고. 뭐 얘기하기도 싫어가지고. 뭘 그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게 당이 과연 민주당이 예전에 그 생각하던 진짜 민주당 그 진짜 보통 예전에 생각하던 그냥 제가 생각한 느낌의 민주당이 지금 아예 아니니까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정말 여기가 너무 못하면 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고 국민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또 잘못할 때 경고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아 왜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하고 이렇게 고개를 아예 좀 돌리지를 못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이름 앞에 더불어자 붙인 이후부터 망조가 들렸다고 봐요. 그 누가 지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그치. 장명을 누가 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네. 그 정당사를 쭉 취재하면서 네.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 괜찮아요. 저희는 옛날 얘기 좋아합니다. 94년이에요? 94년 9월 삼풍백화점 95년 7월 그렇죠. 그 다 역사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또 거의 그 저기 그 딱 그거네요. 삼풍백화점 6월이에요. 아 6월입니다. 6기구잖아. 저 6월에 그때 설악산 거 있었어요. 저 삼풍 아파트 살았어요 그때. 저 옆동 백화점 옆동. 그때 진짜 깜짝 그 놀랐죠. 지방선거 최초의 동시 지방선거가 그 맞아요. 전날이 있었어요. 있었죠. 전전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 선거가 조순, 박찬종, 정원식 세 분이 그렇지. 격돌한 빅매치였어요. 우리가 3등이야. 예, 조순 시장이 되고 정원식 당시 여당 후보가 3등하셨어요. 근데 조순 시장이 첫 일정으로 방배동 거기 지하철 공사를 방문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야당 말진이었는데 거기를 취재하러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네. 그 취재차 타고 네. 갔는데 벌써 왔다 갔어요. 조 시장이 취재를 못했어요. 회사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그 삐삐가 삐삐삐 네. 그때 삐삐야. 파리, 삐삐지, 파리, 삐삐. 파리, 예. 파리. 예. 그래가지고 회사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 이만한 거 들고 다녔대요. 벽돌폰? 벽돌폰. 시티폰 아니야? 시티폰? 위에 살짝 올리는 거. 전화했더니 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대 빨리 가봐. 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삐뽀삐뽀하면서 네. 이렇게 달렸는데 골목을 아니 그 코너를 돌면서 삼풍백화점이 보이는 거 돌았어요. 근데 백화점 외벽이 이렇게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구멍성 외벽이. 뭐야 저거 바로. 그래서 제가 괜찮은 거 아니야? 전화로 멀쩡합니다. 그랬더니 야이 막 욕설이 막 병만 있어, 그 병만. 욕을 들으면서 차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와, 가운데가 이게 없잖아. 무너진 거를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갔었던 그 역사의 두 번째 기자입니다. 두 번째. 그랬더니 막 그 피 흘리면서 그 막 맞아요. 나오고 계셨어요. 막 네네. 피해자들이 정신없이. 하여간 그 얘기 왜 했냐면 역대 정당에서 보수 진영에 있었는데 진보 진영으로 넘어간 사람은 제 기억에는 김부겸, 김영춘 그때 독수리 오영재 그쵸. 네. 그 한 번입니다. 그런데 진보에 있다가 보수로 넘어온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조순 아저씨도 넘어왔죠. 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진보가 점점점 자기 색깔 잃어가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이 제대로 있는 분들은 여기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것이 그래도 말이 조금씩 되시네요. 점점 더 넘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재밌네. 조순 할아버지까지 얘기하는 그렇죠.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만든 분이 조순 맞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우리 딸기님. 어제 아이랑 건국전쟁 봤어요.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총선 승리는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두 분 화이팅 하세요 하셨고요. 박도우님 역시 공중파 앵커는 다르시네요. 공주파 아닌데. 네. 아유, 다 공중파. 다 공중파예요. 네. 24번. 케이블. 사탕 문 듯한 딕션의 성문역 옆에 조조희성님 아나운서 같았는데 호준성님 한마디 귀에 꽂히는 게 볼륨이 편안합니다. 제가 조조예요. 네. 조조는 저 옛날 그 TV 삼국지 거기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네. 네네네. 네, 우주산책 별별사연스님 고맙습니다. 네, 박상욱님 감사드립니다. 네, 윤진희님 쪼개기 후원 갑니다. 유인성님 꼭 당선되세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분홍바이오 에코비트님 두 분 꼭 국회 입성 원합니다. 네, 후엑스라지 동료시민님 보수 진보 쓰지 말고 좌파 우파 써야 한다는 말에 진심 공감합니다. 그럼요. 네, 설명은 윤 대변인님이 네 편 내 편이에요 지금 1900군이라니까. 저도 앵커 시절에 그걸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그걸 못 벗어서. 저거는 그거예요.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라는 얘기일 그렇지. 거예요. 네, 맞아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요? 보수 정당이에요. 저는 보수 정당이 그거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중도 보수 정도 되는 당인데 저렇게 이제 그렇지.
정치 이념과 관계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담이지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더 드려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수 진보의 그 기념은 유럽이나 미국과 좀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르죠. 예,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가 저는 그렇죠.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는 중국. 예, 운동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북한에 대한 막연한 호의, 그리고 우리 역사, 우리 정부에 대한 막연한 적의. 네, 제가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얘기도 했어요. 위수김동하고 친지김동도 얘기했어요. 네, 그 우리 다 아십니다. 아이고 참 오늘도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맨 처음에 사실 선배님 오실 때 그 또 우리 YTN의 그 진중한 느낌의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하지 하는데 아니네.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그래도 제가 이제 기본적인 품격은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까? 목소리에서 느껴져.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오늘도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